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봄이 되면은 설레이죠. 꽃도 피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모멘텀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좀 기대감도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국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좋아졌죠. 양반이죠.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 주식시장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보다도 강해지는 경우가 여러 데 있으니까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전략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 이게 공존하는 자리, 그죠? 공존하는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2550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2550.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명인들의 복귀와 마감의 전략, 이건 이제 시간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설명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지를 좀 자세히 풀어드리죠. 그죠?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가 1997년도 요 IMF 때부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수의 이 변동폭을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제 휘청거리면은 한 60% 정도 빠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월봉을. 자, 월봉을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 온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IMF 때, 그죠? IMF 때,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이런 것처럼 자본주의 꽃 미국이 폭망하거나, 그죠? 또는 이제 한국 증시에 커다란 시스템 위기가 왔었을 때, IMF 같은 경우가 되겠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때, 요랬을 때는 한 60% 정도 이제 빠지더라 이거예요. IMF 때가 그랬고, 리먼 사태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폭망하고 전 세계도 다 휘청거렸던 시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꽃인 미국이 전염병처럼 모든 나라들을 다 다운시켰던 이런 시기였었잖아요. 이런 조정폭이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MF 이후로, 자, 통계를 한번 내본 겁니다. IMF 이후로, 미국이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산업이 붕괴되진 않아요. 약간 셧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리먼 브러스 사태처럼 신용 자체가 막 붕괴된다거나, 그죠? 신용 위기가 막 도래해서 아예 돈을 못 믿는 그런 거는 이제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되는데 뭐 코로나처럼 미국도 좀 타격을 받는 거죠. 공장 일시 중단이 되고 이러면은 보통 한 35%에서 한 36% 정도 빠지더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언제가 있었냐면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이때가 한 35, 6% 정도 빠졌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35%, 36%, 마이너스 60% 폭락을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하락을 만든 게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냥 포착해서 알게 된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지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이 행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지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더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발견한 거지. 그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우린 그걸 발견했을 뿐이고 깨달았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래 그렇게 세상은 돌아갔었어요. 자, 그 다음 세상 모두 다 서열이 있고 서열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신분이 있습니다. 양반, 노비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도 있죠. 다만 자본주의 형태로 바뀐 거죠. 그죠? 네, 과거에도 노비가 있고 지금의 노비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 자본주의니까 좀 약간 온화된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과거 역사를 통틀어서 있어. 이런 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고서 주식에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이런 등락이 있었던 거를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원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아서 이제 포착해서 주식을 접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되시죠? 네. 자, 마이너스 60% 빠지고 마이너스 35% 빠지고 마이너스 36% 빠진 거는 이 당시에 악재가 이미 다 있었죠. 호재의 악재가 다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결정한 거예요? 돈이 결정한 거죠. 돈이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미국은 폭망하지 않고, 미국 경기는 견조한데, 나머지 이 주요 국가들 가운데 뭐가 하나 휘청거려. 그럼 보통 마이너스 한 24%에서 마이너스 26% 정도 빠지더라. 이런 경우가, 너댓 번 정도 있었다. 그런 얘기 했죠. 예를 들면은 2020년도 그리스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 미국은 견조한데 유럽 흔들렸잖아요. 이때 한 24에서 25% 정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라크 전쟁 같은 거. 중동 전쟁 관련된 이 리스크 확 커졌었을 때. 요 시기가 한 번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차이나 쇼크가 한 번 있었죠. 중국 증시 그 당시에 막 반토막 나고 그랬었어요. 미국은 멀쩡한데 전 세계가 이제 한 번씩 휘청거리는. 이랬던 시기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이 조정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러시아 전쟁도 미국 경기는 견조한데 영향을 좀 줬잖아요. 타격을 줬잖아요. 물가를 자극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한 35% 정도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는 좀 견조한데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휘청거리거나 일부 중요 산업이 이제 분질러졌을 때는 이 정도 조정폭에 수렴하더라. 한 너댓 번 정도. 이게 IMF부터 지금까지의 이 주가 변동이었어요. 이런 걸 제가 좀 설명을 2달 전에 미리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예. 2달 전에 미리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참여하셨던 분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2550이라는 자리 2440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은 2550이 수렴된다. 해서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서는 사두고 요거 올라가게 되면 좀 추세 매매하면 된다. 왜냐면 고점이 3316이니까 24%에서 26% 조정폭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요 정도 나와요. 3316이니까 곱하기 0.74나 0.76 정도 하면 76 정도 하면은 요 구간이 왜 박스권에 수렴을 하는지 요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2550하고 2450으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 자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최근의 이 등락이 아니라 IMF 이후
해외 시장이 개방이 돼서 선물 옵션 제도가 그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산업 구조, 금융 시스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IMF 이전의 자료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IMF 이후부터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지분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때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이 아직도 세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숫자 2,550이라는 숫자하고 2,450이라는 숫자를 딱 한번 보면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등락의 어떤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그죠?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2달 전부터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2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주잖아요. 그럼 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주가 전면에 등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배터리 미련 갖지 말라고 했고 반도체에 관련되어서 AI, SK 하이닉스 1등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주식 자동차도 그냥 서포트 수준이다. 그런 얘기 해드렸죠. 트럼프 2.0 산업의 큰 이슈를 가져오고 있는 얘네들이 계속 시장의 주인이다. 얘네들만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나서 다시 사는 전략과 바이오 1등주만 하면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제시해드린 전략이고 이걸 가지고 거의 한 달 내내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되게 느끼셨을 거예요. 배터리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죠? 다시 또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에 맞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매수가 붙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거든. 그죠?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영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은 나 혼자 내동매매했을 텐데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이거 진짜 돈이거든. 이거 모르고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차트 대고 여기다 선 대고 전고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눌림목 매수하는데 대표 기업들 차트상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하고 그러겠지. 그래서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원하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준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계속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다리면은 기회를 준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기회를 준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코스피 지수 2550 요거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거 수렴 구간이니까 요 구간에서 그냥 선수들이나 좀 추세 매매하고 그죠? 2500 요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만나는 자리니까 확인하고 대응하자. 초보자분들은 자기 실력을 들여다봐야 된다. 자신 없으면 현금 들고 2450 기다리든지 2550에서 1등주들 자금 붙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해도 늦지 않다.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수익 난 거 다른 데서 아마 다 손절해서 수익 났던 거 다 반납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거 안 하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손절하는데 현금 들고서 나는 1등주가 나올 때까지 명백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이것도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인내할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되게 중요합니다. 못하면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야 되는 거야.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옵니다. 그래야 계좌가 올라와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2550 요 구간이 왔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유동성이 줄어들 거다.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신호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했죠.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어.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값을 다시 매긴다는 얘기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 그래서 거래대금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13조 됐던 돈들이 12조, 11조, 지금 9조까지 줄어들었어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얼마예요? 6조 3천억. 6조 3천억. 자, 따라해보세요. 얼마? 6조 3천억. 자, 3월달 거래대금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자,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감소했네요.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보시면서 따라하시라고. 이런 건 세뇌받아야 돼. 여러분들 돈을 지키려면. 아, 거래대금이 줄었지. 2월달 대비 3월달 줄었지. 거래대금 감소는 뭐다, 여러분? 몸값을 다시 매기는 거야. 이거를 좋게, 멋들어지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격 조율이라고 하는 거야. 야구 선수로는 연봉 재협상. 너 올해 성적 좋았어? 올해 성적 좋았어? 그럼 내년도 연봉 올릴까 줄일까? 그리고 주위 선수랑 몸값 비교하는 거지. 이런 테스트 구간.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야. 적극적으로 이 몸값의 협상에 나서지 않는 거지. 작년도 실적 좋았어. 올해 1분기, 2분기 미국 트럼프 관세 요 이슈와 상관없이 너 실적 증가할 수 있어? 매출 증가할 수 있어? 체질 개선 될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그런 주식은 잘 버티는 거고. 나 자신 없어. 돈 빠지는 거고. 난 잘 모르겠어. 서로 간막 거래대금 줄어드는 거고. 이격조율. 몸값 재측정인 거예요. 지금 구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몸값 재측정 구간인 거예요. 유동성 감소는 몸값이 다시 측정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호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월달에서 3월달, 이거 여기서 미리 알았잖아. 거래대금 감소되고 있잖아. 미리 알았잖아. 미리 알았잖아.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식들이 급등나게 나왔어요. 자, 급등나게 나왔는데, 자, 2,566인데, 자,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한번 보자고요. 자, 주식을 한번 보자고, 여러분. 자, LG 에너지, 자, 배터리 수장, 신저가요. 자, 그 다음, 삼성 SDI, 신저가요. 자, 그 다음, LNF, 신저가 부근이죠. 근데 얘는 3.5조 수주공시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에코프로, BM, 신저가 부분,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좌절되면서 주가가 더 약하죠. 자, 배터리 한번 보세요. 배터리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주도주였던 적이 있어요? 이게 처음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2360 올라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조선주보다 강했던 적이 있었냐고. 단 한 번이라도 SK하이닉스보다 강했던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바이보다 강했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전력주보다 강했던 적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자, 반도체 1등 누구? SK하이닉스. 원래 1등은 반도체 1등은 누구였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였죠. 근데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 공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이제 1등 기업이 돼버렸죠. 삼성전자는 2등 전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 구간도 마찬가지. 종합주가지수가 2,500에서 2,6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566. 요 구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했던 적 있습니까? 지난달에는 더 강했나요? 지지난달에는 더 강했습니까? 3개월 전에는 더 강했나요? 계속 하이닉스였어요, 여러분. 1등 계속 SK 하이닉스였어요. 삼성전자. 서열이 안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지? 그 다음, 필옵틱스, SKC, 캠트로닉스, 삼성전기. 얘네들 누구예요, 여러분? AI 키워드 누가 갖고 왔어? AI, 엔비디아 갖고 와서 땡! 틀린 거야. 엔비디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틀린 거야. 돈을 못 읽은 거야. 누가 나와야 돼? 브루더컴이 나와야지. 보급형에서 맞춤형으로 갔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나오면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였어야 되는지 알아요? 이번 구간? 한미 반도체가 움직였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돈을 못 읽는 거야. 알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누구? 브로드컴. 주문형, 브로드컴. 돈입니다.
엔비디아에 누가 붙은 거야? 브로드컴. 1등 누구? SK 하이닉스. 얘 죽으면 돼, 안 돼?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죽으면 어디? 2450까지 열어놔야 돼요. 쉽죠? 자, 그러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기술 반등 오케이. 어느 정도 기술 반등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낸드 가게는 디링 근데 유리기판 해야 돼요. 왜? 브로드컴. 이해 어려워요? 필옵틱스, SKC, 캠트로닉스, 삼성전기. 그죠? 예. SK. 대장은 누구냐면은 필옵틱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SK 하이닉스가 깃발을 꽂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된 주식을 2550 전후에서 요런 게 좀 조정 나왔을 때만 공략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 소부장은 뭐 기술 반등 나왔을 때 저는 짧게 대응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확정되면 그때는 적극적인 관심. 삼성전자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하이닉스의 자금을 이어서 갖는다는 얘기니까. 소부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보이시죠? 그래서 유리기판을 우선순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죽으면 어디까지 우리는 열어놓는다? 2450. 쉽죠? 자, 배터리는 어떻게 합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 약했어요. 38에서 39만 원 맞고 밀린 거예요. 여기서 계속 수렴이 나와야 됩니다.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대 양봉으로 다시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는 간망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자동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이런 주식들 이런 거 뭐예요? 그냥 서포트 역할. 한 번 정도 가끔가다 순환매에 나올 수 있는 쪽.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수익을 터트리는 쪽은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현금 비중이 얼마 없습니다. 이 현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자동차에 쓰면 돼요? X. 이쪽은 어떤 분들이 해야 돼요? 조선주도 좀 하고, 바이오도 좀 먹고, 방산 우주항공도 좀 먹고, 원전주도 좀 먹고, 전력주도 좀 수익 내면서 여기서 좀 남는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쉽잖아. 정확하게 찝어드리잖아. 그죠? 현금이 남아있어요. 이걸 물탈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 그 돈은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누구? 트럼프 2.0, 2550. 지지와 저항이 만나는 자리에 누구? 트럼프 2.0.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는데요. 자, 원전주 쪽. BHI.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쪽을 공략하자 의견입니다. 알겠죠? 두 종목. BHI, 두산 에너빌리티. 오케이? 자, 그 다음, 조선주가 있습니다. 조선주는 원래 대장이 하나오션이었어요.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FLNG 쪽 관련되어서 대장은 저는 누구로 보냐면 삼성중공업으로 봅니다. 삼성중공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진 쪽, 보수 쪽 관련된 이 엔진 쪽, 요 관련된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 마린 솔루션, HD, 많이 빠졌죠, 그죠? 현대, 마린 엔진, 요런 것들. 기간이나 가격 조정 나온 것들, 요런 걸 전 공략하자 의견이고. 자, 그 다음에 전력주들도 엄청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네, 전력주들도 HD, 현대, 일렉, 효성중공업. 그죠? 이런 주식들도 이제 기술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LS가 최근에 지분 경쟁 때문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LS 그룹, 최근에 중국 상장 관련된 것 때문에 악재가 나왔던 LS 일렉이나 LS, 이런 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코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저는 매매하자. 끌고 와서 터트릴 생각 하지 말고, 치고받는 매매. 이런 걸 좀 의견을 좀 드리겠고, 바이오는 요번에 이제 알테우젠이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인데,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얘네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좀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의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 바이넥스가 좀 꼬리를 먼저 좀 달았는데 이런 게 삼성바이오 이 신호를 알리는 신호예요. 여기에 이제 유한 양행.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 쪽은 제가 신호탄을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 바이오가 돈을 끌고 올 거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재료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힌트를 잡으시냐면 유한 양행,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죠? 여기서 제가 8에서 15%에 해당하는 급등이 최소한 2마리 이상 나오는 게 신호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신호가 들렀단 말이에요. 한 종목을 교체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대신 셀트리온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5종목이 8에서 15%에 해당하는 급등이 2개 이상 나오면 바이오는 그때가 이제 신호탄이에요. 공략해야 되는 신호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는 비중을 더 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체 거래대금을 이쪽에 키우면 지수는 2,550을 중심으로 등락이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좀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등주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LG 엔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1등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주 3마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런 1등주들 있잖아요. 이런 1등주들이 동시에 무너지면 우리는 현금을 늘려서 어디서 기다린 거예요? 2,450. 여기서 만약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주식만 가지고서 추세 매매 계속하자. 요 의견입니다. 제 전략 잘 참고해서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